다음으로 이제 컨트롤러 입력 관찰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냥 목 HMD 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라이브로 데모를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건 제가 라이브로 하면서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HMD랑 이 PC를 퀘스트 링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유니티에서 이건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윈도우에 어널리시스에 XR 인터랙션 툴킷을 설치를 했다면 이 XR 인터랙션 디버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요런 창이 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만든 앱을 플레이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아래에 나온 화면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퀘스트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오큘러스 링크로 실제 물리적인 장치하고 연결해 놨을 때 이야기예요. 걔가 뭐 지금 현재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지, 트래킹 되고 있는지, 뭐 디바이스 위치가 어디고, 방향이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뭐 왼쪽 눈 어디고, 오른쪽 눈 어디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그쵸. 얘는 아니고요. 컨트롤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있고, 지금 트래킹이 되고 있고 말고 하는 것들을 모두 이 프로파일링 창에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유니티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처리가 되고 지금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 시스템을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인풋 액션을 만들 때에나 아니면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들어오는 값들을 사용을 해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스크립트를 짜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까운 건 요거는 이제 목 HMD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치를 연결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는 퀘스트 1에서 찍어 놓은 사진이고 지금 퀘스트 3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뭐 놨지만 가려놓기 전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센서가 근접 센서예요. 프록시미티 센서. 그래서 뭐 아두이노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써보셨을 텐데 이 지금 가까이에 어떤 물체가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터리 때문이겠죠. 대부분은 사용자가 이걸 안 쓰고 있을 때 전원을 안 켜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HMD를 쓰면은 내 머리가 요 앞에 와 있을 테니까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얘를 떼면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디바이스를 잠깐 빼놓고 유니티 화면을 보면서 뭐 컨트롤러 가지고 조작을 하거나 어떤 거를 살펴볼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팁인데 그래서 이 실행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 뭐죠? 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실제 물리적인 장치를 가지고 개발할 때 편리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거를 해볼 건데 이 첫 번째 파트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별게 없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내 컨트롤러의 위치를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한 큐브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얘를 이제 이렇게 손 모델로 변경을 해볼 겁니다. 자, 변경을 하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3D 모델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현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세팅이 된 요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네요. 유니티 좀 써보시는 분들은 유니티 패키지 뭔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니티 패키지라는 거는 그냥 유니티에 사용할 에셋들의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에셋 폴더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요, 이렇게 임포트 관련된 창이 떠요. 그래서 저 말하자면 압축 파일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다 이렇게 쭉 보여주고 내가 뭐 필요 없는 거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뷰도 보여주네요. 지금은 일단 요 렉처 11
모델이라는 폴더 안에 제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얘 전체를 그냥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구조에 따라서 이 렉처 11 폴더가 생기게 되고, 아이고, 네. 그 안에 보면 제가 백업 폴더가 하나가 있고요. 모델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 모델 폴더를 펼쳐보시면 컨트롤러와 오큘러스 핸즈가 있거든요. 이 중에 이 오큘러스 핸즈를 우리는 지금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중에 이 프리팹 폴더를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레프트 핸드 애니메이터하고 모델, 라이트 핸드 애니메이터하고 모델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레프트 핸드 모델, 이 아이콘 보면 아시죠? 프리팹이거든요. 눌러보면은 이 프리팹 안에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붙어 있고요. 모델 자체는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그 왼손 손 모양입니다. 이제 얘를 저 큐브 대신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겠어요? 사실 당연하지만 얘를 하이라키 창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 큐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레프트 핸드 모델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뭐 별로 문제 있을 만한 건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위치에 레프트 핸드 모델 지오메트리가 꺼져 있나? 잠시만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요. 지금 이 컨트롤러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의 요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트랜스폼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탭을 이 VR 앱을 사용을 하면서 왼손을 움직이게 되면은 내 왼손의 위치하고 자세 같은 것들이 이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의 트랜스폼에 적용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의 위치에 이 레프트 핸드 모델이 있어야지 되겠죠? 근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레프트 핸드 모델은 여기 있어요. 컨트롤러는 여기 있고.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의 차일드로 레프트 핸드 모델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 위치를 0으로 해주셔야 요 실제 컨트롤러가 있어야 될 위치에 레프트 핸드 모델이 위치하게 되겠죠. 다시 진행을 해보면 내가 왼쪽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된다. 구현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그냥 모델이 배치가 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아쉬우니까 좀 더 해볼게요. 뭐냐면요. 자, 일단은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XRI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 중에 XR 컨트롤러라는 요 놈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컨트롤러에 대한 조작을 조작 관련한 지원을 해주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XR 컨트롤러 괄호하고 액션 베이스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액션 베이스드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뭐 이름만 봐도 좀 명시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모델. 우리가 컨트롤러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를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 프리팹을 설정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팹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니까 레프트 핸드 모델을 프리팹으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매뉴얼하게 집어넣어 놓은 얘를 빼고요. 얘를 빼면 알아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을 때 저 프리팹으로 설정해 놓은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가 게임 하이라키 상에 추가가 되고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동적으로 이 내가 프로퍼티에서 설정한 이 레프트 핸드 모델을 이 하이라키 상에
컨트롤러의 차일드로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손도 해줄게요. 이제 큐브 안 쓸 거고 라이트 핸드 모델을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거를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의 XR 컨트롤러 컴포넌트의 모델 프리팹 프로퍼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테스트를 잠깐 해보면 네, 이렇게 왼손 오른손 네, 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큐브로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해볼 건데, 자, 요 아래쪽에 보면은 애니메이트 모델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켜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입력을 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력이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델 셀렉트 트랜지션, 모델 디셀렉트 트랜지션에다가 여기다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셀렉트 그리고 디셀렉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모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따라 해보시고요.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비어 있을 거고 체크하고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를 보여드리자면요.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이 왼손 모델을 가지고 이 큐브를 잡았을 때 G키를 눌러서 잡으면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죠. 자, 내가 잡는 액션을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는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떤 물체를 잡으면 이런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주는 게, 물론 방금은 이제 물체가 딱 와서 달라붙었으니까 잘 안 보이긴 했지만 해주면 사용자가 조금 더 이 상호작용성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조금이나마 현실감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라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서를 읽어보시면 알 텐데, 제가 그냥 어차피 유니티에서도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봤지만 이 레프트 핸드 모델 프리팹 중에 컴포넌트로 애니메이터가 달려 있었고, 그 애니메이터에 이 레프트 핸드 애니메이터라는 놈이 레퍼런스로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 레프트 핸드 애니메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유니티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뭐가 많아서 복잡하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필요한 최소한만 알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쪽 이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데,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실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레프트 디폴트 스테이트로 전환이 되고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이거를 엘핸드 피스트 스테이트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디폴트로 상태가 전환이 되는 이런 상태를 제어하는 창이 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파라메터스를 눌러볼 거예요. 이 파라메터스에 제가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셀렉트랑 디셀렉트 트리거를 제가 달아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조그만 화살표, 확대를 계속 해야겠네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여기죠. 요 컨디션이 셀렉트일 때 이 컨디션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보시듯이 디폴트 상태가 있고 피스트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셀렉트가 트리거가 되면은 여기서 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대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반대로 디셀렉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건 디셀렉트란 요 오른쪽 위쪽에 지금 가려있는 파라미터가 켜졌으면 이렇게 상태를 전환해라 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셀렉트, 얘가 디셀렉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컨트롤러에서 실제로 선택 입력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셀렉트 트리거를 실행을 해주는 거, 그 마지막 연결 부분이 여러분들이 타이핑 해놓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의 셀렉트 트랜지션은 셀렉트라는 이름으로 된 파라미터를 키면 실행이 되는 거고, 디셀렉트란 이름으로 된 파라미터를 키면 디셀렉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사실 이 유니티의 이벤트 시스템을 좀 더 잘 알면은 직관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얘 이름을 뭐 바꿔줬어요. S2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select라는 트리거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줬는데 저쪽에서 S2라는 거를 잘못 입력을 했으니까 이 중에 이벤트를 킬 게 없죠. 그러니까 트리거를 킬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상태가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S2로 잘못 입력해 놓게 되면은 내가 이 왼손으로 그립을 해도 아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상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select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간단히 그냥 요 정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가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모델을 할당을 해주고 싶으면은 이 컴포넌트 아래쪽 모델 요 부분에다가 적절한 걸 선택을 해주면 되고, 모델 자체는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고, 뭔가 재생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내가 설정을 해뒀다면 여기다가 그 트리거에 맞게 요거를 설정을 해주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컨트롤러 관련된 첫 번째 파트였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